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촛불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경제 2년 왜 망했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의 힘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또 경제정책도 촛불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신년사에서도 경제정책을 촛불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진짜 촛불 경제예요. 촛불 정부이고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참 깝깝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성장률, OECD 국가들의 성장률입니다만은 2019년 1사분기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가 됐어요.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 최고의 나라였어요. 근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진짜 폭망해가지고, 이게 0.3% 거꾸로 가버렸다고요. 뒷걸음을 친 거예요. 네, 성장이 아니고. 자,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못하게 됐어요.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졌다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성장률은 뭐 완전히 엉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국보다도 낮고 일본보다도 낮고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가 지금 원화의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환율은 지금 최고로 치솟았죠. 그래가지고 뭐 1136원 하던 게 1195원까지 갔고, 그것도 겨우 뭐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해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저는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앞으로는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실업률, 이것도 역대 최대라 그러죠. 뭐 고용률은 좀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정부가 세금 써가지고 고용한 사람들인 거죠. 진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고용, 그거 생각을 해보면요, 완전히 지금 뭐 폭망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네, 정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출범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상황판 딱 만들어놨을 때 국민들이 정말 희망으로 들떠 있지 않았어요? 야, 이제 진짜 뭐가 되나 보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와, 진짜 우리나라는 뭐 비정규직 완전히 없어지나 보다, 그렇게 희망에 들떠 있지 않았어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군중들이 요구하는 대로, 촛불 시위대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희망대로 경제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폭망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경제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촛불 시위대의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촛불 시위대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전부 광화문 광장에 나가가지고서 촛불의 명령이다 그래가지고 수요 공급 법칙을 없애라고 했는데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5천만이 요구한다. 우리가 주권자니까 주권자 이름으로 명령한다. 중력의 법칙 없어져라 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중력의 법칙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경제법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경제법칙도 절대로 촛불 시위대가 없애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은 또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이윤이 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이건 철칙이에요. 이윤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적자가 쌓이면 망한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촛불의 명령으로 시급 1만 원을 실현시켜라, 이렇게 됐잖아요.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려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못하고 말았지만 지금 8,500원 정도에서 멈추고 말았죠. 근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수많은 자영업자들 적자가 나가지고서 문 닫고 있고, 다 해고시키고 알바도 고용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경제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지 않는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의 철칙인 거죠. 그거는 시위대가 아무리 그 법칙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력의 법칙을 없앨 수 없듯이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놓으면 그러면 기업들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 재벌들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 자영업자들 문 닫고 있지만 재벌은 문 닫은 건 아니죠, 아직까지. 그런데 재벌들 어떤지 아세요? 지금 이윤이 30%로 떨어졌어요. 네, 우리나라 재벌들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일자리 고용 늘리라고 하니까 어떤지 아세요? 계속해서 지금 직원 숫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아무리 길어도 2년 안에 적자난다고 봅니다. 그럼 재벌도 망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윤이 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한다는 건 이건 철칙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철칙은 뭐냐? 생산하지 않으면 나눌 것도 없다라고 하는 철칙이에요. 네. 분배 정책, 성장하지 않으면 분배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거, 또 촛불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나눠달라는 거 아니에요? 무상복지를 늘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장률은 떨어지죠. 일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경제의 철칙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 내 알 바 아니야. 촛불 내가 명령하는 거니까 무조건 나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률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세금 거둘 것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지출은 계속 늘려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 결과는 뭡니까? 국가 부채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철칙이에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네. 촛불이 아무리 명령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슨 재벌 자본가들이 잘못해가지고 세상이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원래 고통스러워요. 그것은 생물이라면 모든 생물은 사는 게 다 고통스럽습니다. 사자 사진 한번 보세요. 못 먹어가지고 삐삐 말랐잖아요. 네. 사자도 먹지 못하면 삐삐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도 뭐 먹으려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식동물은 하루 종일 풀 뜯어 먹고 있어야 돼요. 원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원래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나마 조금 덜 고통스러운 거죠.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왜? 인간은 자기의 뜻에 맞춰서 주변 환경을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인간들 중에서도 부자 나라의 사람들은 그나마 고통이 덜하죠.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고통이 좀 덜한 거예요. 세상을 사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 고통이 덜한 거죠. 하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그 자체가 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세상은 도대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 고통을 면한다? 마약을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그 고통을 덜 수 있어요. 어떻게? 나 국가가 공짜로 돈을 주면 그런 거죠. 그건 마약이에요. 누구 걸 뺏어 주든가 아니면 빚내서 주든가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네.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전혀 무관한 문제예요. 네. 촛불 시위 군중들은 그걸 무시했던 거이고요. 예. 문재인이, 박원순이니, 이재명이니, 이런 그 촛불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경제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사기예요. 생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뭐라 그랬나요? 노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노력. 아니, 지금 내가 하는 노력도 모자라가지고 또 노력을 하란 말이야. 노력 지긋지긋하다. 이 헬조선에서 지긋지긋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 헬조선을 벗어나고 싶어.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력이 부족하면 노력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철칙인 겁니다. 네. 공짜로 사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촛불 경제 정책은 바뀔 기미를 안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좋다고 늘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는요, 참모들이 보고를 잘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말을 되풀이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참모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보고를 하는 참모들만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뀔 방법이 없다. 이 정부가 계속되는 한은 이 촛불 정책이, 즉 경제의 철칙을 무시하는 이 정책을 바꿀 수 없다. 바뀔 가능성 전무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과 같은 이런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환율은 올라가고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제가 환율과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한국이 아니고 밖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달러를 사셔야 되고요. 또 외국 주식을 사셔야 되고 채권을 사더라도 외국 채권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 이것은 내가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 배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나라로 바뀌면 그때 그 돈을 빼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부흥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이 망하면 그러면 진짜 같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권을 바꾸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그런 당으로는 안 됩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 또는 정의당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북한에 대한 태도, 김정은에 대한 태도는 결정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국내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서셔야 될 일은 뭐냐면 시장 경제를 하자.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하자고 정치인들한테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제.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여러분 동료들에게도 야, 국가에 기대지 말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자식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그런 철학을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로서 독립된 이런 자유의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정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가 있다. 그때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촛불 경제가 왜 망했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촛불 시위대 그리고 그들의 앞에 섰던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촛불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경제 철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